스타벅스는 왜 지점이 달라도 커피 맛이 비슷할까요? 솔직히 엄청 맛있다, 아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포인트는 맛의 취향이 아니라 일관성의 문제예요. 서울에서 마셔도, 부산에서 마셔도, 여행 가서 마셔도 우리가 아는 그 스타벅스 맛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이유, 비밀은 레시피 하나가 아닙니다. 비밀은 시스템입니다. 많은 카페 사장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레시피만 잘 잡으면 맛이 일정해지겠지. 좋은 원두만 쓰면 손님들이 알아주겠지. 직원 교육만 잘하면 되겠지. 그런데 실제 매장 운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커피 맛은 레시피 하나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맛은 매일 흔들리거든요. 원두 상태가 바뀌고 분쇄도가 바뀌고 추출량이 바뀌고 물의 양이 바뀌고 머신 세팅이 매일 바뀌잖아요. 그리고 직원도 때가 되면 계속 바뀝니다. 매장 운영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중 하나만 흔들려도 손님들은 느끼거든요. 커피 맛을 일정하게 내려면 최소한 7가지는 계속해서 일정하게 관리돼야 합니다. 첫 번째, 원두 규격. 두 번째, 분쇄도. 세 번째, 추출량. 네 번째, 물의 양. 다섯 번째, 머신 세팅. 여섯 번째, 직원 교육. 일곱 번째, 매장 운영 체크리스트까지. 이 7가지가 매일 비슷하게 맞아야 손님이 야, 여기 커피 늘 괜찮은데? 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은 카페에서 이걸 매일 사람 손으로 완벽히 맞추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사장님이 있을 때는 맛있는데 직원이 내리면 맛이 달라지고, 오픈 때는 괜찮은데 점심에 정말 바쁜 그 시간이 지나면 또 맛이 흔들리고, 처음에 원두 받았을 때는 좋은데 며칠이 지나면 향이 이전과 달라지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스타벅스는 이걸 어떻게 극복했냐? 스타벅스가 모든 지점에서 매번 사람의 감각으로 분쇄도를 보고 템핑하고 추출 시간을 매번 맞추고 맛을 하나하나 세팅하는 구조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이 모든 변수와 함께 사람의 변수까지 줄여주는 겁니다. 스타벅스는 본사에서 일관된 원두를 공급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죠? 표준화된 레시피와 운영 기준을 만들어서 공급합니다.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거 아셨나요? 스타벅스는 오래전부터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을 써왔습니다. 스타벅스 매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이 전자동 머신은 분쇄, 도징, 추출 같은 변수를 사람이 매번 손으로 맞추는 그 변수를 전자동으로 이 세팅 값을 정해줬기 때문에 틀어줘도 그 세팅 값을 맞추려고 계속해서 세팅을 스스로 합니다. 누가 내려도 비슷하게 나오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거죠. 인간은 그저 버튼만 누를 뿐이에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스타벅스 커피가 제일 맛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개인 카페도 전자동 머신 쓰면 스타벅스처럼 된다 이 말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핵심은 이겁니다. 스타벅스가 강한 건 최고의 한 잔보다 비슷한 한 잔을 수천 개 매장에서 반복하는 능력입니다. 작은 카페가 배워야 할 것도 스타벅스의 맛이 아닙니다. 작은 카페가 배워야 할 건 맛이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그들만의 구조입니다. 손님은 오늘 한번 맛있는 커피보다 다음에 와도 비슷하게 내가 마음에 드는 커피를 누가 내려도 여기 카페는 내려주더라. 이 신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뭐예요? 특히 라떼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아메리카노는 원두의 맛이 비교적 바로 드러나요. 그래서 평가 기준이 좀 관대합니다, 손님들이. 그리고 아메리카노 이 집에서 별로다? 그럼 저 집 가면 됩니다. 그런데 라떼는 우유가 들어가고요. 원두와의 밸런스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유가 막 드러나서도 안 되고 우유에 원두가 묻혀서도 안 돼요. 이게 밸런스가 살짝 안 맞아도 고소함도 없고 단맛도 없고 바디감도 사라지고 그냥 밍밍한 커피 우유가 되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장님들은 이때 우유를 바꾸려고 하고 뭐 생크림과 같이 우려서 뭐 숙성을 시키고 이런 거를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결하면 안 됩니다. 우유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비싼 우유 쓰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레시피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라떼에서 더 먼저 봐야 하는 건 커피가 우유 안에서 버틸 힘이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카페 사장님이 원두를 고를 때 단순히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최소한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원두가
우리 매장의 주력 메뉴에 적합한가? 아메리카노용으로 좋은 건지 라떼용으로 좋은 건지 구분했는가? 우유에 들어갔을 때 고소함과 단맛이 살아나는가? 때때마다 이 원두가 맛의 편차가 비교적 적은가? 직원이 바뀌어도 레시피가 유지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원두를 고르고 라떼에 넣어야 하는 거죠. 원두 선택은 단순히 원두 구매가 아니고요. 매장 메뉴의 기준을 정하는 일이에요. 제가 13년 동안 카페와 로스팅을 하면서 느낀 건 카페 운영에서 무서운 건 맛없는 하루의 커피 한 잔이 아니라 맛이 들쭉날쭉한 매장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은 맛있고 어느 날은 밍밍하고 어느 날은 쓰고 어느 날은 너무 연하면 손님은 이 매장을 오기가 두려워지겠죠. 손님은 왜 이렇게 된 거지? 이유를 분석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느낍니다. 아, 예전 같지 않네. 이 사장님 초심 잃었네. 다음엔 다른 데 가야겠다. 카페는 결국 재구매 사업이에요. 매일 반복 구매가 나와야 되는 사업입니다. 손님 머릿속에 이 카페의 맛의 기준이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여기 라떼는 늘 이 맛이야. 여기 라떼는 정말 맛있어. 여기 라떼는 아이스 라떼가 진짜 맛있지. 여기 커피는 실패가 없어. 이게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스타벅스를 볼 때 저 커피가 맛있냐 맛없냐만 보면 배울 게 없어요. 맛있네. 아, 맛없잖아. 이렇게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배울 게 정말 많아요. 어떻게 수많은 매장에서 비슷한 맛을 유지하지?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스타벅스 전국에 다 맛없어. 그게 더 대단한 거라고. 어떻게 모든 매장이 다 맛이 없을 수가 있냐고. 물론 맛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직원이 수천 명인데 음료의 그 퀄리티가 크게 떨어지지 않지? 어떻게 원두를 세팅하고 장비를 설치하고 레시피를 만들고 교육과 운영을 했는가? 어떻게 이걸 시스템화했지? 라고 생각해보면 스타벅스 정말 배울 게 많은 매장입니다. 작은 우리 개인 카페도 똑같이 이런 대기업 시스템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적용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두 기준을 정하고 라떼 레시피를 고정하고 분쇄도와 추출량을 기록하고 직원도 교육하고 매일 체크리스트로 관리하는 것. 이게 쌓이면 맛이 안정화되겠죠. 정리하면 이겁니다. 스타벅스 커피 맛이 지점마다 비슷한 이유는 레시피 하나 때문이 아니다. 스타벅스는 안정적인 원두 공급을 하고 있고 전자동 머신으로 사람 때문에 편차가 일어나는 모든 요인들을 표준화된 레시피를 하고 있고 직원 교육, 운영 체크리스트가 있다. 그래서 작은 카페가 배워야 할 건 스타벅스의 맛이 아니라 맛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카페 사장님이라면 원두 고를 때 맛에만 치중하지 마세요. 우리 메뉴에 맞는지, 라떼에 특화된 원두를 공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납품이 일정한지, 그리고 공급업체가 직원이 바뀌어도 계절이 지나도 생두값이 폭등을 해도 늘 좋은 퀄리티를 유지하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원두에 대해서 절대 실패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채널이 정말 작아요. 제 채널이 정말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괜찮은 말 하네, 다음에 또 들어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못 찾아오십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 놓으신 다음에 들어오셔야지 보실 수가 있어요. 늘 헤매다가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 테니까 그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